안녕하세요, 루트나인입니다. 앞선 영상에 이어서 iMac 27인치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조언과 영상에 사용되었던 주변 기기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과 같은 애플의 고가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가능한 경우 애플 에듀케이션 스토어를 꼭 이용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Mac을 선택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이 컴퓨터를 사용할 것인지, 꼭 필요한지, 정해진 예산은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 보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주문에서 첫 번째 차이는 보급형, 일반형, 고급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는 CPU와 스토리지로 나뉘는데, 간단한 서핑, 매장 디스플레이용은 단연 보급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256GB는 워낙 용량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2 칩이 내장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SSD 사설 업그레이드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택을 하실 때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200 차이로 CPU와 스토리지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일반적으로 웹서핑, 영화 감상, 음악 감상 및 간단한 문서 작업 정도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 그냥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그냥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형 대비 CPU, 그래픽카드가 업그레이드 된 옵션으로 음악, 그래픽, 영상을 처음 입문하시면서 맥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용하시는 데이터 용량을 고려하셔서 SSD만 업그레이드 하시고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고급형에서 옵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택 가능한 옵션은 나노 텍스처 글라스 옵션입니다. 대부분은 선택하실 필요 없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이 선택은 사실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서 예산에 관계없이 구매 가능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물론 XDR 모니터에서 $1,000로 옵션 선택이 가능한데, 에듀케이션에서 $450로 선택할 수 있어서 빛 반사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서죠. 아마도 iMac에서는 마지막으로 적용될 프로세서로 인텔 10세대 코멧 레이크는 i7, i9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능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예산이 남는 경우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그냥 기본 사양으로 주문하시고 별도로 아마존이나 쿠팡에서 추가 메모리를 필요하실 때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공홈 사이트 자체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을 확 줄이실 수 있습니다. 128GB의 램이 공홈 에듀케이션에서 $2,340에 판매하는데, 아마존에서는 $600, 쿠팡에서는 792,000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는 추가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8GB로 선택을 하시고 사용해 보시다 본인이 사용하시는 용도를 고려하셔서 16, 32, 64, 128 이렇게 셀프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작업, 사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64GB 정도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음악 작업은 64GB 이하로 선택하셔도 무난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옵션 다 무시하셔도 반드시 선택하셔야 하는 것. 제 영상을 보시고 iMac을 주문하신다면 제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제발 이건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옵션은 바로 라데온 프로 5700 XT 16GB입니다. 이 그래픽카드는 AMD 최신 그래픽카드로 iMac 프로 옵션인 베가 64X에 비해서 가격은 낮고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앞선 영상에서 iMac 프로를 넘어서 맥 프로 성능을 넘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린 핵심적인 이유가 이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 선택을 하시면 향후 3년 정도는 컴퓨터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신경 쓰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이 카드는 iMac을 존버하신 분들에게 AMD가 선사해준 축복의 선물이랄까요?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옵션이자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옵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토리지입니다. 이제는 퓨전 드라이브가 아니라 SSD로 선택이 가능해졌죠. 우선 제가 추천드리는 기본 스토리지는 최소 1TB입니다. 이 용량은 앞으로 쌓이게 될 비디오 파일이나 그래픽 용량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에 따른 용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페셔널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2TB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T2 칩 내장으로 앞으로 용량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한데 왜 8TB 선택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G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곁다리로 출연한 친구가 바로 웨스턴 디지털사의 G-RAID 썬더볼트 3 외장 하드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재택근무가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용량이 쌓이게 돼서 지난 3월부터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보았는데 SSD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초당 500MB의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는 G-RAID는
하드는 체감 속도 자체가 일반 외장 하드와는 전혀 다르고 기가바이트급 데이터는 물론이고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전송하는데도 제격입니다. 저는 현재 아마존에서 구입한 28TB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구매했을 때보다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성능도 너무 좋고 아이맥에 없는 HDMI 포트가 있어서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로 외장 모니터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아주 깔끔합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된 케이스가 맥 시리즈와 아주 잘 어울려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G-Raid 외장 하드는 별도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량을 512GB로 선택을 하고 외장 하드로 G-Raid를 구매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리세일 밸류, 향후에 중고로 판매하실 경우 가장 유리할 만한 조건까지 고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 컴퓨터를 중고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생산성 작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기본 용량 512는 너무 용량이 낮기 때문에 관심을 받기 어렵고, 반대로 Depreciation Rate, 감가상각률이 너무 높아서 8TB 선택은 투자한 만큼 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용량은 2TB 선택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더넷 선택이죠. $90로 업그레이드하는 옵션인데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10GB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나는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트라넷이나 외장 하드에 10GB 지원하는 기기들이 늘어나고 있고, 역시 미래의 중고 판매까지 고려하면 $90로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보험과 같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직 마우스 키보드죠. 트랙패드를 아직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요? 맥의 제스처 맛이 무엇인지 $50 추가하시면 이래서 맥을 쓰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직 트랙패드 너무나 강추드립니다. 키보드의 경우에는 숫자키가 들어간 뉴메릭 키보드와 일반 키보드가 있는데 작업용으로는 아무래도 뉴메릭 키보드가 조금 더 편합니다. 일반 키보드도 사용에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에서 아직도 파이널 컷, 로직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맥의 필수품 프로앱스 번들 구매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었죠. 뒤에 조명 어떻게 한 거예요? 의 주인공은 어퍼처사의 제품인 MC 아밀란 RGB입니다. $100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조명을 추천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제품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늦게 구매하고 사용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도 될지 계속 테스트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었는데요. 어플을 통해서 무선으로 색상 및 밝기 조절이 가능한 이 사이즈의 미니 조명이 얼마나 있을까요? 조명계의 애플로 불리는, 실제로 잘 나가는 유튜브 영상에 대부분 사용된 조명이 바로 어퍼처사의 조명입니다. 이 조명도 별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사용하는 맥북 프로 스탠드는 2015년에 구매한 레인 디자인 M 스탠드를 사용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구매해서 가장 좋은 제품은 플렉시스파사의 스탠딩 데스크입니다. 락다운이 너무 길어지고 집에서 계속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은 적어지고 자연스럽게 허리가 굽게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일이 자주 생겨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지난 6월 말에 구매를 했는데요. 재택근무가 많으신 분들, 또 장기간 앉은 자세로 근무하셔서 불편하신 분들에게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아이맥의 경우 모니터의 틸팅 조정은 되지만 높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별도의 스탠드를 다시 구매하거나 오래된 전공 서적을 아래 받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플렉시스파사의 데스크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날려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별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품들은 아래 추가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맥, 정말 쓰면 쓸수록 TV 안 사고 아이맥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2020년 아이맥 27인치를 고려하신 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가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미 애플 스토어에 있는 1차 물량은 주말에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항상 최고의 정보는 루트9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